경기도 고양시 목회자와 시민들이 이단 신천지의 지역사회 진출 시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양시가 행정 오류로 신천지에 내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하자 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사 신격화와 극단적 신비주의 등을 이유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가 전북 전주시에서 전도 집회를 열기로 해 지역 교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에게 시급 10,000원을 지급한다는 글이 지역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재되기도 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앙훈련을 빙자해 인분 먹이기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지난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속으로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 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총회 책임 있는 후속 7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3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호산나 교회가 노원구청 측과 의도치 않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안전 문제를 크게 우려하면서 음악회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시민들이 이단 신천지의 지역사회 진출 시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고양 시민들은 시 당국이 행정 오류로 신천지에 내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했지만 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의 지역사회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우리는 신천지의 고양시성을 절대 반대한다! 고양 시민들과 이단 신천지의 갈등은 지난 2018년 신천지 측이 일산 동구 백마로 소재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천지 측이 수년 동안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용도 변경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시 당국이 행정 오류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고양시가 그해 12월 과실을 인정하며 신천지에 내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권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된 듯 했지만 신천지가 시 당국의 직권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양 시민들도 신천지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출범한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고양 시민을 향한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정을 파괴하는 신천지의 지역사회 진출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천지는 고양시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복하며 대형 로펌을 앞세워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우리는 신천지가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을 고양 시민을 향한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고양시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신천지 규탄 집회에는 고양시 목회자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 여러분 똘똘 뭉쳐가지고 이곳에 신천지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곳을 샀다는데 여기서 종교행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집회하기 시작하면 여기 주변 아파트 집값 다 떨어지고요. 아이들 여기 학교 못 보내고요. 일산이 만만합니까? 고양시가 그렇게 만만해요? 반드시 막아냅시다. 신천지의 지역사회 진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포교에 나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며 신천지 진출을 끝까지 막아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요. 반려견 산책, 축구 동호회, 요가
필라테스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네 동호회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포교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천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이사 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힘이 되고 고향 시민이 모이면 신천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고양시 풍동과 마두동, 정발동 등 시민 2만여 명이 신천지 반대 서명에 나섰다며 신천지의 위험성을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또 이번 집회에서 모은 시민들의 결의 내용을 고양시에 민원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목사 신격화와 극단적 신비주의 등을 이유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가 전북 전주시에서 전도 집회를 열기로 해 지역 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집회 참석자에게 시급 10,000원을 지급한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 CBS 최화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여기고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친다는 교리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예수중심교회.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가 6월 6일부터 7일까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전도 집회를 앞둔 가운데 집회에 참석하면 시간당 10,000원을 준다는 내용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이단 집회 인원 동원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공설운동장 방청객 단체 환영이라는 제목에 시급 10,000원, 6월 6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라는 내용이 게재돼 예수중심교회가 집회와 무관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 집회에 동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예수중심교회는 이초성 목사 신격화, 극단적 신비주의 추종, 귀신론 등으로 예장 통합 총회와 고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곳으로 이전에도 세력 과시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 집회 인원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집회가 열리는 곳은 전주의 한 국립대가 위치한 전주 실내체육관으로 전주시 이단대책위원장 진두성 목사는 학생들이 포교활동의 대상자가 될까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에서 왜 그리고 하필이면 그곳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먹힐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존 교회에서 젊은이들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을 이들은 돈으로 또는 새로운 신선한 걸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대학가에 이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전주시 한 공원에서 신천지 관계기관이 주최한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국제대회에 이어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초성 목사 전도 집회 등 전주 시내 곳곳에서 이단들이 이단 집회를 통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단 세력들의 대범한 포교 활동이 이단과 정통교회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화랑입니다. 이단 구원파 계열 기쁜 소식 선교회 탈퇴자들이 어제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탈퇴자들은 입장문에서 학생이 교회에서 집단 구타를 당해 목숨까지 잃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기쁜 소식 선교회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퇴자들은 이어 조직 내 가혹 행위가 만연한 합창단은 즉각 해산하고 교단 산하 모든 대안학교를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앙 훈련이라면서 가혹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지난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속으로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 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총회에 책임 있는 후속 7일을 호소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인들에게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평신도 리더 2명이 2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명진 목사의 형량은 2년, 1심과 같지만 이번엔 법정 구속됐습니다. 가혹행위를 강요한 리더십 훈련을 2년 동안 받았다는 피해자 K씨는 형량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법정 구속은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명진의 어떤 자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분리가 돼야 외부의 이야기가 들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물살로 나올 수 있는 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김 목사의 구속 기간이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를 치리하는 상회인 예장 합동총회 평양노회에 대해서는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한 군데에 맡기지 않고요. 2-3군데가 겹쳐서 교회의 건강성을 좀 같이 회복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교단은 정말 믿지 못하겠어요. 또 다른 피해자 M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불신은 노회의 후속 처리 결과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빛과 진리교회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나서 평양노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수십 명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조사위가 바로잡을 거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게도 그 보고서를 그 다른 목사님들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회에 속한 다른 목사님들도 보고 그래서 공론화되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눠본다던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 평양노회가 제대로 된 치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노회가 올바른 징계와 교회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명진 목사에 대해서 파집을 하고 이 교회의 잘못된 점을 공개해서 그 성도들이 이 목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있게 그리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닌지 이걸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명백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건 이후 교회를 떠난 두 피해자는 남아있는 교인들에게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따르라고 해서 따랐더니 이게 뭐니?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김 목사가 지난 30일 법정 구속되자 예장 합동총회 평양노회는 이튿날 정치부 회의를 열어 강재식 목사를 빛과 진리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강재식 목사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20년 당시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3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호산나 교회가 최근 의도치 않게 노원구청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호산나 교회. 지난 1986년 개척해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과 의도치 않은 갈등이 발생해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자전거 문화센터 건축입니다. 노원구청은 호산나교회 바로 앞에 4층짜리 자전거 문화센터를 짓겠다며 땅을 파고 가림막을 치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축 초기 교회는 노원구청의 건축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이고 구청이 지역 주민을 위해 하는 사업이니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 바로 앞에서 진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통행로 확보와 안전 문제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출입에 불편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바로 앞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평소에도 지역 주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와 공사 현장은 20여 미터가량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지난해 11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청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노원구청이 보름 정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며 땅 파기 공사를 강행하면서 이상희 담임 목사와 교인들의 마음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원구청은 땅 파기 공사가 끝나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 앞에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동네에 좋은 곳이라고 하면 또 어차피 또 우리 소유도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좀 그래도 최대한 좀 협조하라고 그러면서 대책을 했는데 구청이 좀 섭섭할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만 호산나 교회 입장에서 노원구청의 공사 강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칫 교회 이기주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교회 인근 주민들은 교회 선의를 파악하고 교회 입장을 지지해준다는 점이 위안거리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상희 목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고민 끝에 항의의 한 방법으로 지역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일도 했지만 좋은 문화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식을 제공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왔던 호산나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항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데모 대신에 한 건데 일을 버려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호산나 교회는 노원구청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바라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관계자 역시 교회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청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상 초유의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함께 모색해보는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CBS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출산 장려 세미나에서는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교회 시설의 활용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평소 노력해온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전국 교회가 평일 유휴 공간을 영성과 인성, 지성의 삼위일체 융합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교육의 틀을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며 CBS가 주도하는 출산 돌봄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